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75주년 제헌절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제헌절 기념 행사를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 헌법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의장이 일명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의 개헌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개헌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특정을 해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거만 개헌을 먼저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 중임제를 하자. 대통령 중임제를 하고,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 세 번째로 국무총리를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해서 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가 헌법 관련해서 국회에도 여러 건의 그런 의견도 내고 시스템에 있는 그런 오류도 좀 바로잡아라 라고 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제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 의해서 만약에 개헌을 한다고 하면 현행 헌법에 의해서 개헌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현행 헌법에 보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헌법안을 이제 제안을 해서 국민 투표를 하고, 그거를 대통령이 공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국민 투표를 하죠. 대통령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공구를 하고 국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국민 투표를 하죠. 문제는 국민 투표 절차에 있습니다. 국민 투표를 하는 거는 이제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202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국민투표는 19세가 돼야 하고,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피선거권은 만 18세입니다. 이 그 차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고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2014년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몇 년입니까?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10년입니다. 10년. 지금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하다, 헌법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결정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 국회가 지금 3번의 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3번째, 3대째나 바뀌었는데도 여태 개정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대통령 중임제 부분을 우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중임제가 뭐 대통령이 레임덕을 막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문재인 씨가 대통령 할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또는 정세균 국회의장 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한 개헌 특위에서도 그거를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당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중임제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대통령 중임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 현행 유지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회의장이 제헌절 기념사에서 그걸 들고 나와갖고 그거 개정하자, 이거는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고 해서 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불체포 특권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체포 특권이 왜 안 되냐? 우리나라의 국가 상황에서 언제든지 국가 긴급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1952년 전쟁 중에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차에다가 강제로 끌어다가 집어넣고 해갖고 감금시켜놓고서 여당 국회의원들만 해갖고 그러한 헌법 개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해갖고 당시 헌법 부칙의 개정에 의해서 반민족 행위자라고 해서 이제 친일 행위자 처벌을 하기 위한 특위가 구성이 되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군인들이 이제 당연히 그 당시 군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친일을 했던 그러한 군인들이겠죠. 그러한 군인들이 북의 무장공비처럼 위장해갖고 반민특위 그 국회의원들을 테러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반민특위가 해체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설사 불체포 특권이 폐지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2명을 추천을 해서 그 중에 대통령이 1명 임명하자? 이거 뭡니까? 이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의원내각제 하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뭐냐?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대외적인 권한만 행사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국회 다수당이 국무총리를 함으로써 실권을 모두 갖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국가 위기 상황이 초래됐을 때 그 국가 통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고 또한 국가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튼튼한 국가 안보 태세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북한의 그러한 무력 도발에 의해서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당장 쉽게 따지더라도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위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20기 내지 30기 더 많아졌다고 하면 50기에 이르는 원자폭탄이 있을 때 이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력 가지고 국가 위기 상황이 해소가 되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년이면 수조 원씩 들여가지고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그 분담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에서 1년이면 10조 원 내지 20조 원, 올해는 작년에는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조, 15조 원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국가 위기 상황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가 그거를 지휘하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지휘를 하는 겁니까? 현행 헌법상으로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군을 지휘하는데 국무총리가 군령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가 군정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가 비상시가 되면 대통령이 군정권, 군령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군정과 군령권이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지금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헌법을 읽어보기나 하고서 지금
국회의장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그리고 가장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할 때 주안을 두어야 되는 것은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닙니다. 권력 구조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있고 국가기관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헌법기관이 있는 겁니다. 국민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헌법기관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그런데 원포인트 개헌을 설사 하겠다 그러고 하면, 그렇다 하면 최소한 대통령 중임제 부분은 빼놓고서 얘기를 해야 되고, 대통령 중임제를 빼놓는다라고 했을 때 국무총리를 2명을 추천하겠다, 이것도 당연히 빼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임제를 하면서 국무총리를 국회 다수당에서 추천한다. 국회 다수당이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당제라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당제라고 하기는 매우 애매한 형식이 아닙니까? 지금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론 교섭단체가 정당만으로 구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교섭단체는 2군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2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그런 당 한 당이 또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당이 3명, 4명 있고 1명씩 있고 한 그런 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년에 또 절대 다수당이 됐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되고, 국무총리를 추천할 수 있는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이런 형식의 주장을 국회의장이 아무런 검토 없이, 도대체 헌법 개정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헌법학회 무슨 법학전문 대학원장, 법학전문 대학원 연합회 이런데, 또는 행정학회 이런데 도대체 뭘 자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걸 헌법 자문이라고 해서 국회의장이 발언을 하도록 이거를 안을 내놓는 것이 정상적인 국회입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국회가 작동을 하려면 헌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을 해야 맞습니다. 순서가 2014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된 국민투표법마저 10년 동안 개정을 못하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 헌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들이밀어서 헌법 개정안을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공고가 되고 국민투표에 붙였다라고 했을 때 헌법 소원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투표법에는 19세고 공직선거법은 18세고 당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한 사례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당시의 문제는 이제 국민투표 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 있는 국민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심지어는 선거 때마다 등록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 했습니다. 개정을 안 했고, 두 번째로 헌법 개정에 관한 그런 절차법을 제안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민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논산 계룡
부여인가요? 이렇게 제가 지역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논산, 계룡, 금산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김정민 국회의원이 이미 그러한 발의를 헌법 개정에 관한 절차법 발의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게 20대인지 21대 현 국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헌법 개정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체포 특권을 뭐 포기하자, 스스로 포기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우리 헌법이 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국회의 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권한입니다. 그거를 임의로 포기할 수도 없거니와 설사 헌법 개정으로 한다라고 해도 이거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말 헌법 개정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국민투표법과 헌법 개정에 관한 그런 절차를 담은 법률을 만드십시오. 먼저 그거부터 만들어야 되고, 제가 그전에도 헌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당연히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 개정을 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헌법 전문을 보다 선진화시키는 그런 것이 주안이 돼야 됩니다. 앞서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이 이뤄낸 국민직선제 헌법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담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그것도 그 당시에 담았어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담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1980년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것도 담지를 못했습니다. 4.19 이것까지는 들어가 있지만 왜 5.18 민주화 운동은 담을 수가 없었던 겁니까? 당연히 담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이거를 담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만약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과, 그 후에는 대통령 취임제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말 헌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방향을 180도 바꿔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헌법 전문에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가치를 담는 그러한 정신을 담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하도록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